안녕하세요. 부동산 영자TV 이송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영자TV의 이동주입니다. 오늘 질문지 하나 제가 방금 드렸는데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개포 주공 4단지 입주권이 있고요. 네. 또 익산에 1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현 거주하고 있대요. 종부세가 중과되는지요? 하고 1번 물어보고 2번은 종부세와 양도세 절감을 위하여 30세 미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또는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네. 그 익산의 아파트에 지금 이거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서 서울의 프레지던스 자이, 예. 과거 이제 주공 4단지였죠. 개포주공 4단지.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죠. 네네. 이 아파트 입주권을 지금 갖고 있고. 예, 2023년 2월 정도. 두 가지 고민이신 중고. 것 같아요. 한 가지 세금적인 거.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징역. 그러니까 그것 물론 세금적이긴 하지만 예. 아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아들의 그 자산 증식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방향을 딱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금 좋은 거 줄 게 아니고 네. 일단 비싼 걸 줄 건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조금 더 크실 것 같아요. 큰 걸 주기에는 증여세가 네.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징여라는 개념보다는 네. 향후 자녀분의 자산 증식까지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조금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득이 좀 크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막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그런 아파트를 하나 갖고는 계세요. 어디냐면 개포동의 프레지던스 뭐였죠? 자이 를 갖고 계시고 두 번째 주택이 뭐냐면 익산에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익산.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보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계시는 거고 플러스 여기서 이제 거주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특히 이제 아파트잖아요. 이것도 아파트고 이것도 아파트인데 사실 거주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분의 주 생활권은 이곳이란 소리예요. 전라도 쪽이란 소리시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이거는 가져갈 건데 최근에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있단 말이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리고 공시 가격도 지금 올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건 종부세 대상자는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입주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요 익산에, 시세가 한 1억 정도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1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이게 지금 종부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첫 번째 이제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종부세는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죠. 종부세는요, 이거는 중과가 없어요. 이건 중과가 아니에요. 중과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해요. 합산과세,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단계 구간이 있고 2단계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1억 때문에 이게 2단계로 올라갈 확률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똘똘한 채를 갖고 있고 약간 조금 이게 애매하다 싶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이때는 간단해요. 의미가 없는 거는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정리를 하지 말고 가져가는 방법을 달리 구사하시면 되는 거고. 다행히 이분은 의미가 없는 거를 정리를 하는데 자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자녀분한테 어떻게 이거를 주는 것이 좋냐 안 좋냐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걸 다시 또 두 갈래로 나눠볼게요. 주는 것이 맞다? 주지 않은 게 맞다. 이 두 가지만 먼저 놓고 본다면 저는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걸 주는 건 아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어차피 이거를 징여를 이제 하실 거란 말이죠. 징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30세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30세였어요. 30세면은 징여를 하는 순간 이 자녀는 뭐가 되냐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조금 생긴단 말이에요. 가장 큰 불이익이라면 청약 시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비익상처럼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그런 게 덜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난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청약 시장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가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증여를 해서 주택을 줄 거면 청약을 포기할 정도의 이익을 더 안겨줄 수 있는 주택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익산이라는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익산이라는 주거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익산이라는 곳은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혁신도시가 있어요. 전주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게 익산하고 붙어 있어요. 이 두 거리가 왔다 갔다 해봐야 15분,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있는 곳은 주거 중심지 시장은 전주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새 아파트들과 기반시설이 좋은 곳들이 그 지역의 주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건데, 굳이 어차피 증여를 할 거라면, 물론 돈은 이거보다 더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굳이 이 익산 아파트를 증여를 해줘서 이 아파트를 또 처분해야 되는 단계를 거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현재 익산 주택은 이 개포 프레스티지 자리를 갖고 있어도 얘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양도세가 중과가 안 돼요. 그냥 일반 과세예요. 일반 과세니까 차라리 이거를 처분을 해서 현금 증여를 하면서 자녀분 30대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만 통장에 얼마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보태서 어디에 집을 사주는 것이 좋냐면 전주 혁신도시에 사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이분이 지금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익산에 생활권이 여기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결론을 내려드린 거고요. 만약에 자녀분이 꼭 익산에 거주할 게 아니고, 또는 나는 수도권으로 올라갈 거야, 또는 현재 자녀분이 수도권에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전주 혁신도시를 사줄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증여를 고민했다라는 거는 증여세를 낼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 거니까 증여세를 조금 더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여세 조금 더 내는 게 나중에 양도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것보다, 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활권이 여기가 아니어서 굳이 익산에 집을 살 이유가 없다라면, 전주에 집을 살 이유가 없다라면 어디에 사시는 게 좋으냐면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가능하다라면 서울의 중심지는 못 가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도 들어오시는 게, 진입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자꾸 가까워질수록, 어디와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조금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자녀분의 재산 증식에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있는 그 자산을 처분하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어차피 이거 처분하고 그냥 자녀한테 줘서 자녀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있는 거를 주는 게 다 답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중과세 없는 거는 정리해버릴 거 정리해버리고, 그 돈을 갖다 차라리 주셔서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가격 상승이 높은 곳,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자녀분이 정말 자산 증식을 잘 느낄 수 있는, 자산 증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게 지금 이거를 넘겨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다른 비슷한 상황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무엇이 조금 더 효율적이냐를 생각을 하신다라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네. 아들에게 증여해 주는 거는 굉장히 합당한 거다. 하지만 우리 생각 똑같이 수도권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 이렇게 사서 해주는 게 합당한 것 같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을 노려볼 만하다, 30대라면. 네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거주를 안 할 것 같으면 전주나 이쪽에 또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된다면, 어차피 예, 예. 생활권이 거기라면, 예. 그러면 거기서도 이왕이면은 핵심 주거지를 가야 된다는 소리고요. 예. 이 말씀 때문에 뭐 혹시 지방에 계신 분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리고 네네. 이게
지방은 수도권과는 조금 다르게요. 집중 현상이 조금 더 커요. 네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중심지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네네. 편차가 있을 뿐인 거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네. 이곳을 가도 좋고 저곳을 가도 좋고 이런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네. 지방시장일수록 아무래도 수요자가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자리가 있는 곳,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모여서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곳, 그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곳, 네네. 이런 곳들로 자꾸 수요자가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1등 지역을 가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나중에 재산 증식에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익산이면은 바로 옆이 전주혁신도시예요. 네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익산권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혹시나 오래 갖고 계셔서 네. 정리를 하시고 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맞고 네. 두 번째 대안으로 어차피 내가 여기가 상하권이 아니다. 네. 또 자녀분 30대면은 또 뭐 서울로 와서 살 수도 있고 수도권에 와서 거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가 또 여기 강남 개포에 부천에 가지고 그래서 계시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혹시 네. 자녀분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그 가지 경우라면 근처에서. 미리 대비를 하자. 네. 증여세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나중에 양도세보다는 훨씬 돈이 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미리 그냥 증여할 때 좀 더 금액을 좀 눕혀서 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자녀분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오늘은 이해가 굉장히 잘 왔어요. 네. 예, 오늘은 지금 개포 프리지던스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